처음부터 너무 신나게 달린 심장을 차분히 달래줄 두 번째 이색 테마를 찾아온 이곳은 경기도 파주의 한 전시관입니다. 무량수전 벨림기둥에 서서 이런 글귀가 떠오르는 곳에 왔습니다. 건축물을 주제로 한 박물관들은 많이 있지만 건축에 쓰이는 부재를 소재로 한 전시관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것도 전통 부재입니다.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이죠? 이곳은 전통건축 부재 보존센터입니다. 전시 내용들은 큼직큼직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시 내용은 문화재를 이제 오랫동안 보존하고 후손에게 잘 전달해주기 위해서요. 문화재는 크고 작은 수리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런 수리 과정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는 있지만 이제 강도가 저하되고 손상이 많이 되어서 더 이상 건물에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된 부재들은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고 조사 연구해서 또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일부 부재들은 이렇게 전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시관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재에 대한 그 보존하는 곳이 따로 전시관이 마련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건축 부재 하나하나에는 수백 년 전 장인의 기법과 기술, 그다음에 뭐 결구 흔적이라던가 또는 도구의 흔적, 그리고 단청과 묵서와 같은 흔적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건축일 때는 사실 부재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안 되는데 이 부재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그 부재들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재들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이 부재들이 수천 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전통 건축물에는 얼마나 선조들의 많은 지혜와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은 건축 문화재의 다양한 부재와 재료들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두 4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진 전시관은 시작부터 압도적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큰 기둥들이 보입니다. 근데 어떤 문화재에서 나온 기둥들이죠? 네, 여기 있는 기둥들은 완주 하암사 극락전과 보훈법주사 대웅보전의 기둥들입니다. 그럼 기둥이 한 건물에서 나온 기둥이 아니라 각각 다른 문화재에서 나온 기둥들을 모은 거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목재들도 굉장히 특별한 걸 썼을 것 같은데 어떤 목재들이죠? 완주 하암사 극락전에 있는 기둥은 전나무하고 소나무가 쓰였고요. 뒤에 있는 법주사 대웅보전의 기둥은 참나무가 쓰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탓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교체된 부재들이라고 하기엔 여전한 아름다움과 기품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전통 건축 부재들은 재료의 특징은 물론 장인들이 재료를 어떤 도구로 어떻게 다루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다른 건축 부재가 있습니다. 한옥은 특별히 또 이렇게 부분마다 명칭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건 뭐라고 부릅니까? 이 부재는 추녀라고 하는 부재입니다. 그 추녀 부재는 저희 그 전통 건축에서 그 처마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부재이고요. 지붕을 네. 형성을 할 때 제일 먼저 올려져서 네. 평고대와 결구가 돼서 처마의 곡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왜 하필 추녀하면 뭔가 못생긴 느낌이잖아요. 왜 추녀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이 추녀라 함은 이제 전통건축 한옥에서 45도로 나온 내 모서리에 사용된 부재이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딱 봐도 나무가 되게 오래돼 보이거든요. 네. 얼마나 된 거죠? 이 부재 같은 경우는 나주 불회사 대웅전에서 사용되었던 부재가 2015년도에서 17년도 사이에 교체돼서 저희 전시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추녀이고요. 그리고 그 1799년도에 저희가 이 추녀 부재를 그 연립연대 측정을 해서 그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딱 이렇게 여기다 딱 둔 게 뭔가 다른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두신 예, 것 같거든요. 이 추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추녀에서는 통부제를 사용하는데요. 이 추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몸통 부분은 졸참나무를 사용하고 뒷부리는 소나무를 사용해서 이 수종을 다르게 해서 이런 결구부를 네. 엇걸이 산지 이음이라고 해서 오. 이 결구부를 사용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두 개가 이어져서 더 특별한 추녀입니다. 전통 건축은 조상들의 지혜와 최고의 기술 그리고 당대의 사상까지 결합한 총체적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통 건축물을 이렇게 부분 자세히 살펴보는 일은 흔치 않을 텐데요. 전통 건축에 담긴 과학과 예술을 동시에 배우기에 건축 부재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제가 네.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게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크고 작은 수리를 했는데 네. 구조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교체되는 부재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여기에 있는 이 보와 하항을 같이 결구한 전시물은 네. 화암사 극락전에 있는 보와 하항입니다. 이 보는 지금 전나무로 되어 있고요. 네. 이 앞뒤로 사선으로 있는 이 부재는 이제 하항이라고 부르는데 저건 이제 소나무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하항 구조물을 사용한 건물은 지금까지로는 화암사 극락전이 유일합니다. 네, 또 전면과 후면의 하항이 좀 다르게 사용이 됐습니다. 전면의 하항은 용의 발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후면의 하항은 이제 간단하게 사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또 이 중에서 또 중요한 전시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또 재미있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걸어 가실까요? 아, 네. 여기 보시는 부재는 귀신사 대적광전의 대량하고 종량부재예요. 근데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종량부재에 글씨가 보이시죠? 네. 네, 글씨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진리를 찾아서 이직지라는 분과 유군성이라는 분이 천계 6년, 1626년 4월에, 음력 4월에 이 곳을 지나가다가 쓴다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1626년 이쯤이 바로 귀신사 대적광전이 한번 중수를 이렇게 거쳤던 그런 시기인데요. 아마 이곳을 지나가던 두 분이 본인들이 이곳을 들렸다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낙서를 남긴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여기 뒷부분에 정말 이곳에서 중요한 전시품이 있다 그래서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공포, 평방, 대량, 전통 건축은 각 부분마다 이름이 있는데요. 전시관에서는 실물과 영상을 통해 건축 각 부분의 이름과 역할, 구조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올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찾아봐야 할 특별한 이유가 이번 전시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검게 그을린 게 뭔가 타는 적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새로운 나무 같기도 하고 색깔이 좀 다양해요. 어떻게 된 거죠? 예, 이 숭례문 제염 모델링이거든요. 제염 모델링은 2008년도에 저희한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숭례문에 올라가서 2층 문루를 불태우는 바람에 저희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이 전소가 됐습니다. 근데 전소된 그 부재가 지금 저희 이 센터에 와 있어서 지금 재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 부재들은 그 당시에 원래 숭례문 부재, 그리고 이 색깔이 하얀 것들은 지금 현재 숭례문에 있는데 이 하부는 없는 것들은 저희가 새로 재현을 해놓은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 전시관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는 수장고에 모든 부재가 있는데 수장고는 일부 지금
관람객께서 가시기는 불편한 곳이라 가지고 저희가 여기 전시관에다 이렇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 보려고 여기 왔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훼손된 건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새 거는 거기다가 놓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 하부 거는 다 생존이 돼 있습니다. 근데 상부 지붕 부분에 그 문루만 90% 정도가 지금 전소가 됐는데 그 부재들 탄부재들은 저희한테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탄부재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숭례문에 다 설치를 했고 나머지 못 쓰는 것만 가져왔는데 저희가 그 못 쓰는 것 중에서도 약간의 보강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써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재현을 해놨고요. 이건 내부에서 재현을 했고 위에 지붕이나 기와나 흙이나 이런 게 안 올라갔기 때문에 하중에 전혀 그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황당하고 정말 억울할 정도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아쉬운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 조금이나 달래고자 이곳에 오셔서 옛 숭례문의 그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5년에 건축을 시작해 1398년부터 그 자리를 지켜왔던 우리의 영원한 국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재 건축물 숭례문을 지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숭례문의 기록을 이곳에서 되새겨 봅니다. 네 번째 전시실을 가득 채운 건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실을 보는 듯한 건축 자재들인데요. 무엇보다 주요 재료들은 직접 만져보면서 질감 등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전통 건축 부재를 통해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는 뭐 목재니 석재니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자연과학인가요? 선생님 이것들은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곳인데요. 지금까지 앞에 보셨던 부분은 전통 건축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부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건물을 구성하는 주요 뼈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재료라고 해서 부재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여주시는 곳이 대표적으로 이제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참나무를 주로 사용했다면 조선 시대라고 하면 보통 이제 소나무를 많이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 후기로 가면서 소나무를 사용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석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화강암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뭐 유럽에서는 대리석을 많이 사용했다면 우리나라는 화강암을 사용해서 굉장히 단단한 석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석공들이 실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전통 건축 부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몸이 전체 이렇게 몸이라면은 각자 팔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각 부분이 있는 것처럼 건축물들도 각 부분 부재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쁜 건축물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요 전통이라서 더 좋아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